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교수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한양행이 주가가 한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23% 정도의 주가의 급등을 이끌어냈던 시기가 이때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유한양행이 주가가 지금 20% 넘게 이렇게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날짜 언제 말씀드렸죠? 7월 7일자. 자, 왜 유한양행이 주가가 여기서부터 분명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신고가를 달려나가는데 결국은 시장은 낙폭과대주들로 옮겨가기 시작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도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을 주도했던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하나오션,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주도주였던 애들의 힘에 빠지는 이 중심,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방산 관련주들의 고봉을 찍고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새로운 산업의 주도주가 나올 수 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낙폭과대주인 이런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체크하고, 그리고 하나 더 보자 있죠. 바이오 업종,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하단에서 움직였던 이 그림을 보면서 아하, 시장은 코스피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과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을 제한시키기 위해서는 분명 이 바이오 종목들을 이끌 겁니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어요. 실제로 정확히 이 전략은 일치됐죠. 이제 코스닥 시장의 1등이었던 코스닥 대형주죠. 이 종목도 7월 7일부터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있었던 부분에서 이런 뭐 D&D 파마텍, 제가 말씀드렸던 펩트론, 그죠? 이런 종목들도 이제 신고가 부근대에 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유한양행 오늘 나왔던 재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뭐 우리 유한양행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게 되면 뭐 10조 원 가까이 11조 되는 종목이죠. 오늘 1조가 는 겁니다. 유한양행 랭라자 매출 예상보다 많다. 유한양행 랭라자 기술 이전 J&J 존슨앤존슨 2분기 호실적 20% 급등했다. 사실 이 재료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올랐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즉 시장은 유한양행을 똑같은 재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대한 환경, 즉 바이오 시장에 대한 수급의 개선, 그들의 의지가 윗돈을 주면서 이렇게 매수가 안 됐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정도의 파동으로 끝났을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주식이 오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수급들이 가격을 위로 부르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 환경,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캐치해야만이 결국은 무엇이죠? 맞아요. 쫓아가는 거래를 하더라도 손실을 내지 않고 수익을 내는 거래를 할 수 있다. 그죠? 시장을 먼저 봐라. 산업의 사이클을 봐라. 그리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종목을 찾는다. 이 전략, 탑다운 방식의 투자를 항상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오늘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유한양행 우리 앞으로 언제까지 끌고 가고 언제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타이밍.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주식을 접근할 때 어떠한 타이밍에 접근하냐에 따라서 수익을 내는 거래를 할 수도 있고, 어떠할 때 접근했을 때 이렇게 손실을 볼 수도 있는가, 어떠한 환경에서 접근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바이오 시장의 투심의 이 환경 변화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최근에 여러분들 업종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 차트가 이렇게 올라갈 때 소외당했죠. 소외당한 업종이 있을 거예요. 뭐죠?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낙폭과대주들의 반등을 이끌잖아요.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주도주들을 살짝 위에서 잡아놓는 환경. 그죠? 위에서 잡아놓잖아요. 힘의 중심에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싶진 않아.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그 힘을 잡아놓기 위해서, 지수를 잡아놓기 위해서 무슨 절차를 한다? 맞아요. 업종의 순환매를 이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자 2025년 5월 21일자에 109,400원일 때죠. 이때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바닥이나 위로 갈 상황은 아니다. 그죠? 왜 이 표현을 드렸죠? 박스권에서 유치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2달이라는 시간 동안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 오전 11시 54분에도 유한양행 126,900원일 때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더 나올 수밖에 없을 때는 유한양행 고고 갈 수 있다. 바이오 시장의 예측대로 유연하게 거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 바이오 업종을 움직이는 힘, 그리고 이런 낙폭과대주들을 한 번씩 슬쩍슬쩍 올리는 거. 신기하게도 바이오만 땡기지 않냐. 이게 시장입니다. 지수를 잡아놓고 낙폭과대주 순환매. 이게 바로 시장에서 이 움직이는 세력들의 어떤 힘이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두산에비티 64,500원. 이 주도주였던 녀석이 1.4% 움직일 때 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두산에너비티 현재의 수급들의 의견은 상승폭을 제한시킬 것이다. 즉 바이오 업종들로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표현을 해드렸어요. 오전에도 역시나 6.8% 정도 124,400원에서 거래할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바이오 시장의 반등에 모아가자 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드렸죠. 그리고 D&D 파마텍, 펩트론, 그죠? 케어젠, 이 비만 치료제 움직일 때 펩트론 벌써 211%의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펩트론의 주가도 오늘 20% 올랐지만 9%의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 D&D 파마텍 151,800원이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둘에 대한 주가도 정말 급등 나왔던 이유도 바이오 시장의 산업을 잇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전 8시 19분에도 두산에비티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이슈네요. 이 힘이 바이오로 몰려들 겁니다. 라는 표현을 해드렸던 이유도 바로 시장의 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존슨앤존슨 트럼프 관세 제약 위험 무시하고 전망 상향 조정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는 제약업계가 관세와 약가 인하라는 이중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자신감을 보여준 거다. 오전 9시 29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이 공부하는 채널인데 여러분들 꼭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서 바이오 시장이 움직이는 환경, 주도주들이 꿈틀꿈틀대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움직임, 그리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코스피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몰리는 환경, 그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있는 가벼운 종목들로 인한 주가의 반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유한양행의 타점을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공부하는 채널에서도 분명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7월 7일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의 주가의 어떤 상승을 보면서 주의하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알테오젠 코스닥 시장의 대형 종목의 반등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주도주들의 주가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낙폭과대주로 시장이 몰리는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바이오 종목들을 챙겨봐야 된다. 펩트론, D&D 파마텍, 인벤티지를 편입해 보시죠. ABL 바이오까지 편입해 보시죠. 라이브에서 다룬 전략처럼요. 유한양행도 반드시 편입해 보도록 하시죠. 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유한양행을 사야 되는 타이밍 우리는 어떻게 잡을 수 있었죠? 바로 시장의 환경. 먼저 시장을 보자. 코스피 시장이 좋아지는지, 그러나 소외받고 있는 업종은 어떤 것인지, 지수를 위에서 잡아놓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낙폭 과대주들의 순환매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캐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죠? 시장을 움직이는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이제 3,000조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시가총액이. 이들의 전략, 기관 투자자 외국인들은 어떠한 분위기 환경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를 통해서 가격을 위로 부르면서 들어오는가? 어떨 때는 똑같은 재료를 통해서도 주가를 들어올리지 않으면서 박스권에서만 위치했다가 손절매도 나가는가? 이게 바로 우리는 앞으로 유한양행을 다뤄야 될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이게 2달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던 부분이었어요. 2025년 4월 18일자에
여러분들께 200조를 운용하는 운용사들, 큰 세력들, 외국인을 말했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역전이 될 겁니다라는 이야기 영상이었는데 이때 당시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11만 5,300원일 때 영상을 제작했었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시죠. 보면 결국 이거 왜 못 올라? 이때는 왜 오를 수 있다 했어? 모든 바이오들이 다 오르는 금리 인하기였으니까. 지금의 시장의 주도는 뭐지? 사실 이런 거 아닌가? 업종. 그죠? 그리고 두산에너비티하고도 비교했었죠. 힘이 이쪽에 있었을 때 7월 달에 주가 급락 나왔지만 체코원전권 나오면서 이렇게 힘이 올릴 때 유한양행을 비교 설명해 드리면서 봐라. 얘가 오르는 시기에 원전 쪽 대형주들이 무너지고 반등하고 요 부분에서 주가 조정 받을 때 이런 애들은 치고 나간다. 틀린 말이 아니야. 이게 바로 사람의 사이클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돼야 돼. 자, 된다는 논리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채널 자, 어떻습니까? 논리. 이때 당시에 두산에너빌리티를 비교하면서도 보세요. 26,100원이었죠. 힘의 중심이 이쪽을 원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여기 이렇게 오를 때요. 에너빌리티 주가는 되려 빠집니다. 근데 얘가 치고 나가면서 주춤거릴 때 그때 우리는 바이오 시장에 훈풍이 작용할 수 있다는 캐치를 하고 그리고 유한양행을 자연스럽게 편입한다고 한다면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안정적으로 30%에 대한 수익을 정확히 얻고 외국인들은 여러분들보다 뒤늦게 이렇게 가격을 올려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즉 외국인들의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공부하는 채널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채널이에요. 오늘도 역시나 두산에비티와 유한양행에 대한 비교사를 토대로 해서 유한양행 분명히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채널 들어오시고요. 타점 나왔을 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올라가는 하단란에 여기 조회수가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제가 공부를 도와드리고 있는 채널 링크 주소 좀 달아놨어요.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 뭐 금전 올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식타짜 안교수 구독자 혜택 신청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 여러분들 승인을 좀 도와드릴 텐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연락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연락처를 정확히 010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숫자로.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이거나 타점에 대한 부분을 유한양행 언제 또 이제 추가 매수해야 되는가? 올랐다가 주가 조정 받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매수하지 않고 다른 업종을 좀 건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언제 또 비중을 줄여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유한이라고 두 글자 정확히 남겨주시고요. 공부하는 채널도 여러분들 보내드리기 위해선 최소한 여러분의 연락처는 제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연락처 010 쭉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게 되면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부터 시작해서 타점 나왔을 때 보내드렸던 것처럼 7월 7일처럼 똑같이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사실 뭐 유한양행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뭐 인벤티지랩 그리고 D&D 파마텍 정말 큰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전략은 외국인과 기관보다 더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상에 도움되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언제 우리가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항상 시장이 답을 내주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회비용을 줄이고 그죠? 진짜 사야 될 때 사고 그리고 진짜 주도 업종이 움직이는 타이밍에서는 뭐 두산에비티 이런 걸 거래하면서도 몇 배 수익을 얻으시고 맞아요. 기회비용을 줄인 돈으로 추가 매수하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은 유한양행 주가가 항상 이 부분에 있을 때도 30만 원, 40만 원 가는 평가액을 만들어서 연말에는 꼭 기부하는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개인 채널 만들어서 경험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올라간 하단란 반드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구글 폼 남겨놓으시게 되면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타점 나왔을 때 좋아 보이는 종목들부터 시작해서 유한양의 타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타짜 안규수였고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를 때 쫓아가는 건 하수. 움직이기 전에 정확한 딱 기회비용을 줄이고 정확히 찔러 넣을 수 있을 때 찔러 넣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타짜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팅이고요. 여러분들 연말에 진짜 돈 정말 많이 버시게 되면 여러분들 꼭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타짜 안규수였습니다. 공부하는 채널 반드시 들어오시고 라이브 링크 주소도 보내드릴 테니까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4시 40분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다시 한번 더 내일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타짜 안규수였습니다. 기쁩니다. 찔러 넣을 때 찔러 넣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맞아요. 타짜가 되는 길이다. 항상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의 사이클을 보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다. 이 전략 탑다운 방식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 1,000만 원 가지고요. 1년에 1억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있죠?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